지금부터 하는 부분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아동간호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아기 시기가 아까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태어나서 1년까지 애기들을 영아기라고 했죠. 근데 그 1년 안에서도 한 달 이내 애기들을 뭐라고 부른다? 신생아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달 이내, 출생 후 1개월 이내 애기들을 신생아라고 합니다. 그럼 신생아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실 것. 자, 그럼 첫 번째, 신생아들에서 아까 제가 성장 발달을 보려면 신장, 체중 중요하다 그랬죠. 당연히 그거 먼저 나오겠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에 대해서 말했어요. 신장. 자, 키는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태어나서 1년이 되었을 때, 태어나서 1년이 되면 출생 시 키보다요, 얼마가 증가한다? 1.5배가 증가하겠습니다. 언제? 1년이 되었을 때. 1년이 되면 1.5배가 증가합니다. 1.5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태어났을 때 문제에서 물어요. 키가 50cm예요. 자, 출생시 몸무게가, 체중이, 출생시 신장이 키가 50cm야. 50cm면 이 아이가 1년이 되었을 때 몇 cm 정도가 키가 되었을까요?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1년이 되었을 때 1.5배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50cm 곱하기 1.5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1년이 되었을 때 75cm가 되겠죠. 1년이 되었을 때 75cm.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년이 되었을 때는 75cm가 된다는 거. 그래서 1년이 되면 출생 시에 1.5배가 증가한다. 그거 알아두십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체중은 어떻습니까? 입니다. 사실 키보다 체중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문제 풀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기 성장 발육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어떤 게 된다? 체중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기 성장 발육에 가장 중요한 거는 키가 아니라 몸무게예요. 알아두실 것. 그럼 이때 몸무게가 1년이 되면 출생 시 몸무게의 몇 배가 된다? 3배로 증가하겠습니다. 3배로 증가합니다. 3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1년이 되었을 때 3배로 느는 거는 체중, 1년이 되었을 때 1.5배가 되는 거는 뭐다? 키가 되는 거죠. 키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요. 자, 태어났을 때 체중이 3.5kg예요. 3.5kg의 아이예요. 3.5kg. 그럼 3.5kg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1년이 되었을 때 체중은 얼마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3배가 된댔으니까 3.5 곱하기 3 하면은 10.5가 되겠죠. 10.5 몸무게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신장은 태어났을 때보다 1년 때 1.5배, 체중은 3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요. 머리. 자, 머리에서는 머리 둘레를 뭐라고 할까요? 두위라고 하겠죠. 그래서 아기 때는요, 신생아 시기 때는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약간 더 커요. 머리 둘레가 약간 더 커요. 그냥 그 정도 특징만 보시면 돼. 그럼 머리 둘레는 왜 중요합니까? 아까 문제 풀이할 때 말씀드렸죠. 왜 머리 둘레가 중요하다? 머리 둘레는 뇌 발달을 알아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니까. 뇌 발달 하면은 머리 둘레예요. 되셨죠? 그거 기억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성장 발달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체중이라 그랬잖아요. 체중. 그래서 체중에서 하나를 언급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별표시입니다. 2020년도도 나오고 자주 묻는 문제가 됩니다.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점심밥 먹고 나면 졸린다 그랬죠. 그거는 생리적 현상이야. 누구나가 저도 졸려. 그러면 생리적 현상.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다.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체중이 빠지는데 그거는 괜찮대. 빠지는데 괜찮대.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생아가 체중이 빠지는데 괜찮대요. 그런데 이 조건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을 거냐면요. 태어나서 그냥 무한정 빠져도 안 되고요. 태어나서 며칠 계속 연장으로 빠져도 안 돼요. 조건은, 괜찮은 조건은 태어났을 때 언제쯤부터 살짝 빠지냐면요. 3, 4일 정도부터 시작해요.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요. 3, 4일 정도 때부터 체중이 좀에 빠져요. 그렇대서 한 달, 두 달 계속 빠지는 건 아니야. 수일간만 빠지겠습니다. 이때 수일이라는 거는 한 3, 4일쯤부터 해서 한 7일 정도, 한 며칠 정도 수일간 빠지는 거예요. 3, 4일쯤부터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빠지냐 그랬을 때 태어났을 때 몸무게에 막 1kg, 2kg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럼 이때 출생 시 체중의 몇 프로가 빠지는 거냐면요. 5에서 10%가 빠질 겁니다. 몇 프로? 5에서 10%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보다 15%가 빠졌다, 20%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생리적인 거 아니야. 생리적인 거는 3, 4일쯤부터 빠져서 며칠간만 5에서 10% 정도가 빠지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출생 시 3.5kg인 아기가 일주일 안에 10% 정도가 빠졌다. 3, 4일쯤부터 해서 10%가 빠졌다. 그럼 아까 5에서 10% 빠지고 며칠 빠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랬죠. 10%까지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은, 이런 거 물으면 생리적 체중 감소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답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체중이 쪄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태어났을 때보다 빠질 수가 있습니까? 원인이 뭔가요?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먹은 걸 양을 뭐라 그래? 섭취량. 싼 양을 뭐라 그래? 배설량이죠. 그럼 한마디로 체중이 빠졌다는 말은 먹은 것보다 뭐가 많은 거야? 싼 게 많아. 배설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먹은 게 태어나서 왜 갑자기 좀 줄어들었습니까? 외우지는 말고 이해는 한번 해보신다면, 자, 안에 엄마 자궁 안에 있었을 때는, 태아로 있었을 때는 엄마한테서 뭐를 받았어요? 호르몬도 받았어요. 엄마에게서 호르몬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호르몬으로 인해서 아이가 조금 더 클 수 있어. 클 수 있어. 근데 응애 하고 태어나니까 엄마에게서 받던 호르몬이 뚝 끊어졌어. 호르몬 공급 스탑. 그래서 아기가 체중이 늘지를 못했어. 또 두 번째는 안에서는, 태아였을 때는 자기가 수분 먹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었어. 그런데 응애 하고 나오니까 어때요? 수분 공급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조금은 다소 억제되는 거죠. 주는 시기에 딱 우리가 주니까 수분 공급이 조금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먹은 게 적은 거야. 호르몬도 줄어들었어. 먹은 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오니까 여러분 뭐도 싸? 대소변을 싸는 거잖아요. 안에서는 대변 안 봤어요. 근데 나오니까 태변이라고 그래서 대변도 막 보잖아. 그래서 싼 거는 많아. 그런데 먹은 거는 수분도 좀 줄어들었고 호르몬도 줄어든 거죠. 결론만 얘기하면 내 몸에 들어온 양보다 뭐가 많은 거다? 배출량이 많아서 출생 시에 5에서 10%가 빠지는 거죠. 이거는 괜찮아. 있을 수 있어.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중요하게 알아두실 것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활력 징후 한번 볼게요. 바이탈 사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탈 사인을 할 때 애기들 같은 경우는요, 바이탈 사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은 호흡부터 먼저 재요. 호흡 재고요, 그리고 맥박 재고요, 체온 재고, 마지막에 혈압을 보통 재겠습니다. 외울 건 없고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체온 있죠. 세 번째로 재는 체온. 이 체온은
아기들은 어른보다 체온이 어떻습니까? 하면은 다소 높아요. 정상 수치를 외울 건 없고요. 어른보다는 체온이 약간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맥박은 어떻습니까? 맥박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 자, 신생아들은 맥박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요, 우리는 흔히 규칙적인 게 더 좋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인 경우는 맥박이 규칙적인 게, 리듬이 일정한 게 좋은 거잖아. 리듬이 불규칙한 걸 뭐라 그랬어요? 부정맥,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은 맥박이 어떤 게 정상이냐면요, 불규칙한 게 정상이야. 그래서 아기들은 맥박이 어떻다? 불규칙하면서 빨라요. 불규칙하면서 빠른 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기본간호하면서 말씀드렸죠. 아동이 소아가 맥박이 더 빠르다고. 그러면 안에 태아였을 때는 더 빠르고 응에 태어나는 아기들도 어른보다는 빠르다고. 그럼 어른은 보통 맥박이 얼마였습니까? 60에서 100번입니다. 그런데 신생아들은 맥박이 얼마다? 120번에서 140번입니다. 신생아 맥박은 120에서 140번이고 이 맥박이 빠른 거죠. 그리고 또 조심하세요. 불규칙하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은 맥박이 워낙 빠르니까 언제 재야 정확하다? 수면일 때 측정해야 정확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맥박을 잴 때 우리 성인들은 말초에서도 맥박이 느껴졌잖아. 그래서 요골동맥으로도 재고 상완동맥도 재고 다른 데로도 재지만 아기들은 좀 더 정확하게 재야 되고 말초에서 느끼는 것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신생아들은 어디로 잰다? 처음부터 심천맥박을 재는 거죠. 심장에서. 바로 맥박을 재는 거죠. 그거를 어저께 심천맥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생아들은 심천맥박으로 측정합니다. 결론, 심천맥박으로 보통 재는 경우는 신생아라든지 또는요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 있죠. 심장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언제였다? 말초맥박과 심천맥박 숫자가 차이 나는 거를 어제 뭐라 그랬어? 맥박결손이라고 했죠. 그때 한 사람은 말초를 한 사람은 심첨을 재서 차이를 비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심천맥박을 재겠죠. 심천맥박을 재는 경우는 신생아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또는 맥박결손일 때 심천맥박도 재고 말초도 재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맥박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의 호흡이 있죠. 호흡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흡입니다. 자, 호흡은 신생아 시기 때는 호흡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하면은 호흡이 빨라요. 아기들은 호흡이 빨라요. 그런데 얼마 정도가 빠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은 호흡수가 얼마예요? 12번에서 20번이야. 그런데 신생아들은 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35에서 60회예요. 1분에 35번에서 60번에 숨을 쉰다고. 그러니까 빠른 거지. 그죠? 그러면서 맥박은 빠르기도 하고 불규칙하다고 그랬죠. 호흡도 마찬가지야. 아기들의 호흡은 불규칙하면서 빠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신생아들은 호흡이 규칙적인 게 아니라 불규칙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때 가슴으로 숨을 쉬는 거를 흉식호흡, 배로 숨을 쉬는 거를 복식호흡이라고 하잖아. 근데 아기들은 어디가 숨을 쉴 때마다 들썩들썩한다? 배가 불룩 올라왔다가 꺼지고 올라왔다 꺼지고 배가 들쑥날쑥 할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다음에 문제에서 여러분 아기가 배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가슴 쪽이 숨을 쉴 때마다 푹푹 꺼진대. 그럼 그거는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비정상이라고. 왜? 아기들은 배로 숨을 쉬는데 가슴이 움직였다는 거는 정상 아니라고요. 되셨습니까? 흉식호흡은 비정상, 복식호흡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호흡수는 불규칙하고 그리고 빠르다는 거 기억하실 것.
그러면 이때 아기가 응애 하고 엄마 자궁에서 쥐를 통해서 산도로 나왔을 때 출생 직후 우선적으로 사정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해서 여기 옆에 여백에다가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 한번 포스트잇이나 뭐 이런 데다가 정리를 잠깐 해주시겠습니까?